소문에 따르면 학교 퀸카인 서연은 냉미녀라 남자한테 관심이 없대. 과대표건 전교 퀸카건 아무도 안 쳐다본다던데. 그런데 내가 신입생으로 처음 등교한 날 걔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벽으로 밀어붙이더니 울먹이면서 나랑 결혼할 거냐고 묻는 거야. 대답하기도 전에 서연이가 내 손을 잡고 곧장 구청 혼인 신고 접수 창구로 뛰어갔어. 3분 뒤에 내 손에 들린 혼인신고서를 보고 또 내 옆에 있는 서연이의 예쁜 얼굴을 보면서 온몸이 멍해지는 기분이었어. 분명히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솔로였는데 지금은 퀸카를 아내로 맞이했다니. 서연이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내 뒤를 따라오면서 이제 됐어? 이제 법적으로 부부니까 가자 라면서 내 옷소매를 잡아당겼어. 어디가? 당연히 학교지. 오후에 수업 있잖아. 기숙사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내 인생에 대해 반나절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보라색 미니 원피스를 입은 예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나는 바로 소름이 돋았어. 서연이가 왜 여기 있지? 서연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 방을 훑어보더니 저녁 먹었어? 같이 먹으러 갈래? 라고 말했어. 누가 봐도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나는 조금 걱정하면서 그래, 가자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서연이가 눈썹을 찌푸리면서 민우야, 호칭이 틀렸잖아 라고 말했어.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표정을 짓자 서연이는 차분하게 지제부터 나를 여보라고 불러야지 라고 말했어. 순간 남자 기숙사 전체가 조용해졌어.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지? 나는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 서연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최고참인 동환이 형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학교 퀸카 서연이가 룸메이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다니 게다가 둘 사이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민우야, 너 지금 서연이랑 사귀는 거 맞아? 세상에, 너희 완전 비밀이었잖아 라고 말했어. 서연이는 잠시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조회하지 마,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 동환이 형은 할 말을 잃었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이때 서연이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잡으라는 제스처를 취했어. 20년 모태솔로인 나에게 여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 그 순간 남자 기숙사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 서연이가 나를 끌어당기는 이 상황은 정말 기묘했어. 아니, 내 말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야. 우리는 부부야. 바로 그 순간 남자 기숙사 안에서 폭탄이라도 터진 것 같았어. 잠시 후 우리는 학교 식당에 도착했어. 서연이가 학교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밥을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줄은 몰랐어. 내가 서연이 옆에 앉는데 성공한 첫 번째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뜬 소문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퍼져나가는 거겠지? 청운대학교 익명 게시판은 이미 폭발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쨌든 서연이는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고 이성 친구도 없는 걸로 유명하니까.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어. 서연이는 턱을 괴고 한 손으로 나를 빤히 바라봤는데 그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특히 입가에 걸린 미소가 그랬지? 나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이고 밥만 열심히 먹었어. 서연이도 작게 한 입씩 밥을 먹었지? 누구나 예쁜 여자가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건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 거야. 내가 계속 말없이 밥만 먹자 서연이는 자기 밥그릇에 있던 고기 한 점을 내 접시에 올려주면서 오늘 오후에 수업 있어? 라고 물었어. 서연이의 행동은 마치 평범한 아내가 남편에게 반찬을 챙겨주는 것 같았어. 주위 사람들은 갑자기 강아지 사료를 한 움큼 들이켠 기분이었겠지.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길래 학교 냉미녀 퀸카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걸까? 2시 30분까지 수업 있어. 그럼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서 기다려. 끝나고 나 데리러 와. 그리고 내 짐 정리하는 것도 도와줘. 서연이의 평범한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내 기숙사에 있는 짐을 전부 오빠 방으로 옮겨야지 라고 말했어.
룸메이트들은 뭐라고 안 해? 우리는 아직 어리잖아. 서연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다면 오빠랑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야. 서연아,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너는 퀭하고 엄청 예쁘지만 어제까지 너는 나를 몰랐을 거고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잖아. 식당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나는 궁금했던 점들을 털어놓았어. 서연이는 내 말을 듣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바보같이 순진하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리가 없잖아. 나는 오빠를 좋아해 라고 말했어. 언제부터 나를 좋아했는데? 나는 물었어. 서연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 서연이는 엄청 귀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건 비밀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말했어. 오후 수업 때문에 서연이랑 밥을 먹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룸메이트 3명이 나를 침대에 눕히더니 솔직히 말해봐. 너랑 퀭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물었어. 나는 얼굴이 굳어졌어. 그때는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어쨌든 이 상황은 너무 믿기 힘들잖아. 결국 나는 그럴듯한 설명을 생각해냈고 그제야 그들은 나를 놔줬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어서 도서관에 갔더니 서연이가 책을 읽고 있었어. 내가 다가가서 윙크를 하자 서연이는 나를 쳐다보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문제를 아주 빨리 풀었어. 서연이는 오빠, 내 짐 옮기는 것 좀 도와줘 라고 말했어. 그 말은 정말 도발적이었어. 특히 도서관에 남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우월감이 솟아올랐어. 나는 서연이를 졸졸 따라 여자 기숙사로 갔지? 물론 나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어. 기숙사 사감 선생님은 눈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내려왔어. 내 생각에 남편으로서 서연이의 짐을 들어주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았어. 나는 어색하게 서연이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았어.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고마워, 여보라고 말했어. 이렇게 귀여운 여자가 정말 내 아내라니. 여기가 천국인가? 내가 빌린 집에서 서연이의 여행 가방과 옷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침실에서 나오면서 혹시 더 필요한 생활용품 있어? 라고 물었어. 서연이는 예쁜 손가락을 깨물면서 생각하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나한테 꼭 필요한 건 오빠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보라고 말했어.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 서연이는 왜 이렇게 유혹적일까? 서연이는 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했어. 자기도 이런 시대에 이렇게 순진한 남자가 있을 줄은 몰랐겠지. 저녁에 우리는 씻고 나서 서연이는 특별히 샤워를 한 번 더 했어. 나는 이불을 안고 거실에서 자려고 했어. 그때 서연이가 욕실에서 나오더니 이불을 안고 있는 나를 보면서 진지하게 여보, 오늘 밤에는 거실에서 자지 마라고 말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럼 나는 어디서 자? 라고 물었어. 서연이는 얼굴을 붉히면서 여기서 자해라고 말하고는 침대에 앉아서 옆자리를 톡톡 쳤어. 계속 소파에서 자면 목에 안 좋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얼굴이 새빨개졌어. 소파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서연이의 사랑스럽고 유혹적인 모습을 보자 결국 마음속으로 계산했던 것들이 흔들렸어. 그냥 잠만 자는 건데 괜찮겠지? 그리고 이불을 안고 침실로 들어갔어. 서연이는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이불을 안고 들어오는 나를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 따로 자려고 이불 가져온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서연이를 쳐다볼 용기가 전혀 없었지? 서연이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았어. 자해라고 말했어. 나는 20년 동안 여자랑 한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었어. 서연이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숨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지?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더니 바로 서연이의 잠든 얼굴이 보였어.
서연이가 잠들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서연이를 감상할 기회가 생겼지. 서연이는 콧대가 오뚝하고 입술은 도톰했는데 달빛 아래에서 너무 유혹적으로 보여서 나도 모르게 물고 싶어졌어. 나는 갑자기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걸 느꼈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아내라니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 이미 내 아내인데 뽀뽀를 한 번 하는 건 괜찮겠지? 내 생각은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어. 특히 서연이의 도톰한 입술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움직여서 나는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어. 혹시 내가 훔쳐보는 걸 들켰을까 봐 걱정됐지? 하지만 서연이는 팔만 움직여서 자세를 바꿨을 뿐이었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내가 너무 심했어. 자고 있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다니.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무언가가 내 허벅지를 짓눌렀어. 나는 몸이 굳어졌어. 달빛 아래에서 보이는 건 서연이의 하얀 다리였고 엄청난 부끄러움과 불안감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 몸을 돌리려고 했지만 허벅지에 올려져 있던 서연이의 다리가 곧바로 설명할 수 없는 곳으로 떨어졌어. 그날 밤 나는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밤새도록 달콤한 꿈을 꿨지? 서연이와 관련된 꿈을. 내가 깨어났을 때는 학교에 늦을 것 같았어. 망했다, 망했다. 늦었어. 나는 서둘러 옷을 입었어. 서연이는 부엌에서 나오면서 학교 가야지, 오빠, 라고 물었어. 응, 늦었어. 수업 늦겠다. 갔다 올게. 안 돼, 밥도 안 먹었잖아. 서연이는 문 앞에서 나를 막았어. 정말 바쁘면 아침밥 싸줄게. 그러고는 부엌에서 작은 샌드위치 봉지를 꺼내왔는데 서연이가 직접 만든 게 분명했어. 우유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 급하게 가지 말고. 나는 너무 불쌍했어.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어색하게 고마워, 서연아. 갔다 올게 라고 말했어. 서연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면서 잘 가라고 말했어. 집에서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는 수업 시작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어.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샌드위치와 우유를 보면서 기묘한 기분이 들었어. 서연이는 어떻게 내 입맛을 이렇게 잘 알까? 사실 차가운 우유는 위장에 좋지 않아. 하지만 나는 그런 습관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이쿠, 민우야. 너 왜 그래? 왜 샌드위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배 안 고파. 배 안 고프면 내가 먹을게. 마침 나는 아침을 안 먹었거든. 방금 강의실에 도착한 동환이 형이 말했어. 동환이 형이 샌드위치를 집으려고 하자 나는 망설임 없이 재빨리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어. 이거 내 아내가 만들어준 거야. 나는 샌드위치를 크게 두 입 베어 물고 우유를 한 모금 마셨어. 나는 내 여름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는 걸 느꼈어. 동환이 형은 공중에 멈춰버린 두 손으로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면서 변했어 라고 말했어. 그때 마침 교수님이 들어오셨어. 전공 교수님들은 다들 그 분야의 고수라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서연이는 오전에 수업이 없었어. 서연이는 내가 빌린 집거실에 서서 방풍 커튼을 치고 방을 빤히 바라봤어. 수많은 기억들이 밀려왔지? 예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 예전에도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했었나? 너무 사랑스럽잖아. 남편이 가버렸으니까 작은 아내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웅얼거린 후 서연이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어. 오늘 점심에 집에 와서 밥 먹을 거야? 수업 중이었지만 나는 항상 수업에 집중했던 내가 처음으로 몰래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어. 심장이 더 빨리 뛰었지? 서연이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 즐겁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11시가 넘었는데도 서연이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
오늘은 일찍 끝났나? 서연이는 혼잣말을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차가운 표정의 중년 남자가 문 앞에 서서 아가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 서연이는 손으로 이마를 가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라고 물었어. 중년 남자는 침착하게 아가씨의 행방을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면서 이번 학기에는 집에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어. 중년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도련님도 아가씨는 다 컸으니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 저 결혼했어요? 평소 차분한 중년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 아가씨께서 결혼하셨다고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저씨, 이 일을 가족들에게 숨겨줄 수 있나요? 특히 결혼한 사실을요? 라고 물었어. 중년 남자는 처음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면서 아가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미는 당연히 아가씨를 돕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궁금하네요. 아가씨께서 그분을 찾으셨는지요? 라고 말했어. 네,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평생 서연이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아미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가씨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셨죠. 이제 의지할 사람도 찾으셨으니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 서연이는 자기 말뜻을 알아듣고 기뻐하면서 아저씨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오셨고 집안에서 제 비밀을 유일하게 아는 분이시잖아요. 아저씨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족들의 압박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라고 말했어. 예비사위는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미는 몸을 약간 숙이면서 듣자 하니 아가씨께서 예비사위와 같이 살고 계신다고요? 라고 물었어. 네, 맞아요. 다음에 꼭 아저씨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집안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면서 고마워요, 아저씨라고 말했어. 집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가씨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어. 집사를 배웅하고 나서야 서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아민마저 이 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어질 뻔했지? 12시가 되자 나도 수업이 끝났어. 아침 내내 수업을 듣고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서 조금 피곤했어. 구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동환이 형이 아침부터 배가 고파서 구내 식당에 가고 싶어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 오늘은 구내 식당에 안 갈 거야. 왜 그래? 도닦기라도 하려고. 오곡밥 안 먹을 거야. 나는 코를 극적이면서 어색하게 서연이가 집에서 밥을 해줘서 집에 가서 먹어야 해라고 말했어. 동환이 형과 다른 룸메이트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도 밥 좀 먹자. 염장 지르지 마 라면서 크게 강아지 사료를 한 움큼 들이켰어. 내가 빌린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요리도 잘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서연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를 보면서 활짝 웃었어. 학교 끝났어. 멘트가 조금 이상했어. 둘 다 아직 학생인데 마치 노부부 같은 분위기였거든. 나는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서 전공 수업이 방금 끝났어. 손 씻고 밥 먹자라고 말했어.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가지 색깔의 요리 2가지와 국이 놓여 있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났어. 평소에는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덕분에 집밥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 밥을 먹는 동안 내 안에 있던 마지막 장벽도 사라졌어. 서연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야. 심지어 내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들까지. 서연이는 대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는 걸까? 서연아,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어. 서연이는 멍해지더니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서 여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자꾸 부끄럽게 만들기는 오이라고 말했어. 수줍어하는 모습에 심장이 쿵쾅거렸어. 역시 학교 퀸카는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속으로 진정하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어.
내가 계속 넋 놓고 쳐다보자 서연이는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 여전히 남을 당황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책임감. 아마 그녀는 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을 때 내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는 나의 강렬한 책임감에 매료되었나 봐. 솔직히 말해서 그런 눈빛은 보통 내가 하는 건데 서연이한테서 보기는 처음이었어. 뭘 그렇게 봐?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 서연이는 깜짝 놀라더니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조용히 족바해라고 말했어. 평소 도도한 퀸카 서연이 저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지? 나는 심장이 마구 뛰는 걸 느꼈어. 퀸카 서연이 너무 매력적이었어. 서연이는 내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는 게 아주 만족스러웠나 봐. 그녀는 종종 일부러 사람을 홀리는 듯한 행동을 할 텐데 내가 안 넘어갈 리가 없잖아. 물론 오래 지속되는 친밀한 관계에는 비슷한 가치관이 필요하지. 서두를 건 없어. 천천히 미지근한 물로 개구리를 삶으면 언젠가는 익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 서연이 때문에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라는 걸 몰랐지. 아, 맞다. 나 알바 가야지. 내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심해서 가오. 수고해, 여보라고 말했어. 나는 아직도 이 부부 사이에만 오갈 법한 대화에 익숙해지지 않았어. 쭈뼛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생각이 안 나서 결국 조용히 집을 나섰지. 내 서점 알바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일하는 동안에도 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어. 그게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지. 나는 크고 작은 회사들의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글을 쓰거나 데이터를 처리했는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덕분에 용돈을 벌 수 있었어. 그렇게 번 돈을 전부 모아야 학교 밖에서 겨우 자취를 유지할 수 있었지. 저녁 9시 30분 퇴근하려고 하는데 점장인 혜진 누나가 나를 불렀어. 민우야, 내가 이 서점을 넘겨주면 어떨 것 같아? 나는 어안이 벙벙했어. 이 서점은 청운대학교에서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장사가 엄청 잘 되기로 유명했거든. 네. 혜진 누나 더 이상 안 하시게요? 혜진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가끔은 감당이 안 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여기 자주 오지도 못하잖아. 라고 말했어. 내가 맡아준다면 싸게 넘겨줄 수 있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혜진 누나, 저야 좋죠. 근데 이 서점이 1년에 수천만 원은 벌 텐데 지난 6개월 동안 아껴 쓴 돈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혜진 누나는 돈도 많으시잖아요. 이 서점은 그냥 취미 생활이시죠? 라고 말했어. 확실히 금수저인 것 같았어. 그렇지. 혜진 누나는 맑은 내 눈을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하자. 앞으로 내가 매니저를 맡고 내가 월급을 올려줄게. 대신 가게에 더 신경 써줘야 해. 라고 말했어. 나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어. 시간제 알바를 잃을 뻔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어.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 누나. 혜진 누나도 기뻐하면서 이제부터는 임 매니저라고 불러야겠네. 그럼 내가 이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릴게.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어. 라고 말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집에 예쁜 퀸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졌어. 집에 돌아와 보니 과연 서연이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어. 샤워를 끝냈는지 머리카락이 젖은 채 어깨에 늘어져 있었고 갓 샤워를 마쳐서 화장기 없는 얼굴은 발그레했지? 내가 부드럽게 다녀왔어. 라고 말하자 서연이는 내 손에서 작은 가방을 받아들면서 수고했어요. 오빠애라고 말했어. 뭐 좀 먹을래요? 야식도 준비했는데. 나는 조금 놀랐어. 서연이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오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앞으로는 내가 해주는 것만 먹어야 해요. 라고 말했어. 솔직히 말해서 서연이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 비록 평범한 재료들 뿐이었지만 그녀의 손을 거치면 색깔도 향기도 맛도 훌륭한 요리가 뚝딱 만들어졌지. 너는 안 먹어. 나는 서연이가 젓가락을 들지 않는 게 이상했어. 서연이는 턱을 괜 채 나를 쳐다봤어. 나는 어색해했지만
서연이는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빤히 바라봤지? 익숙한 얼굴, 익숙한 목소리, 심지어 익숙한 식습관까지. 서연이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몇 가지 장면 때문에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그녀는 내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입에 넣고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싶었어. 맛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서연이 진짜 요리 잘한다. 여자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게다가 서연이의 요리 솜씨는 정말 훌륭했으니까. 서연이는 웃으면서 오빠가 좋아하면 돼 라고 말했어. 나는 그때 매우 행복했어. 서연이처럼 완벽한 여자가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너무 사랑스러웠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았어. 비록 나는 아직도 그녀가 언제부터 나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내 마음속 편안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지금까지 서연이가 보여준 모든 행동은 거의 완벽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 심지어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지. 밥을 다 먹고 내가 설거지를 하자 서연이는 샤워를 하고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 나도 곧 따라 들어갔지? 물론 우리는 여전히 각자 이불을 덮고 잤어. 잘 자, 여보. 서연이는 그 말을 끝으로 불을 껐어. 침실은 곧 어둠에 잠겼지? 하지만 문제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 서연이가 샤워를 하고 나서 풍기는 특별한 향기가 있었는데 바디워시 향과 그녀의 채취가 섞여서 끊임없이 코를 자극했지. 달빛 아래에서 서연이의 피부는 마치 옥처럼 빛나고 있었어. 나는 문득 예전에 읽었던 신화가 생각났어. 달의 여신 아프로디테에 대한 이야기였지. 지금 서연이가 바로 아프로디테였어. 몰래 훔쳐보는 건 좀 그렇지. 나는 시선을 거두었는데 그때 서연이의 촉촉한 눈과 마주쳤어. 그녀는 봄날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그리움도 사랑도 담겨있는 눈빛이었어. 미안호. 훔쳐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서연이는 팔베개를 하고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면서 여보, 사과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어. 오빠가 나를 보고 싶어하면 나도 기쁠 거예요. 서연이가 그런 말을 하자 얼굴이 더 붉어졌어. 나는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지. 하지만 이성은 우리 사이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상기시켜줬어. 서연이는 학교 퀸카고 게다가 학교에서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서연이 집안은 엄청 부유하다고 했어. 나는 돈도 권력도 빽도 없었지.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건 성적이 꽤 좋다는 것 정도일 텐데 서연이의 조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서연이는 내 생각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조빠에게 궁금한 점이 많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 처음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해 선연의 후결혼도 괜찮을까? 이 말은 정말 대담했어. 서연이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 몇 번이나 그랬지?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자꾸 설레게 되는 걸 멈출 수가 없어. 오빠에게 나를 쫓아올 기회를 줄게요 라고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 나는 침을 꿀꺽 삼켰어. 정말로 내가 쫓아다녀도 돼? 너를. 사귀면 자연스럽게 서연이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때는 둘이 자유롭게 학교를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 심지어 남들이 보기에는 유치한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서연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 잠깐만, 이 꿈은 너무 생생하잖아. 여자의 손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도 있나? 나는 갑자기 깨달았어. 서연이의 작고 하얀 손이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손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것을. 꿈이 아니었어. 내일 수업 있어? 응. 오전에 전공 수업 있어? 오후에는 교양 수업이고. 만약 내일 저녁에 알바가 없으면 나랑 같이 쇼핑몰에 갈래? 내일은 휴무인데 가게에 가야 해. 이제 매니저니까. 서연이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나를 달래면서 내 속옷을 사야 하는데 퇴근하고 같이 사러 가줄 수 있어? 라고 말했어.
다음 날 서연이는 강의실에 앉아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는 교수를 쳐다봤지만 내 정신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데 가 있었어. 서연아, 요즘 학교 익명 게시판 보냐? 내 옆에 앉은 단짝 친구 비서가 물었어. 아니, 왜? 익명 게시판에서 너희 얘기가 엄청 많아.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 다들 내가 스폰을 받는다고 하던데. 서연이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익명 게시판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심지어 팬클럽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지. 하지만 그녀는 학교 익명 게시판을 자주 보지는 않았어. 며칠 동안 기숙사에도 안 들어왔으니까 진짜 스폰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도 있더라. 비서가 소곤거렸어.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그 사람한테 스폰을 받는 게 맞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듣자 비서는 멍해졌어. 설마 진짜야? 내가 그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고 그 사람이 주는 걸 쓰고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스폰을 받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서연이가 활짝 웃자. 비서는 어이가 없었어. 알고 보니 천상계 선녀도 결국 평범한 여자일 뿐인가 봐. 하지만 누가 이렇게 행운아일까? 비서는 서연이 집안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연이가 돈 많은 늙은이한테 스폰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진짜 스폰을 받는다면 재벌 2세 정도일 텐데 익명 게시판에서 떠도는 것처럼 월급 500만 원 받는 늙은이는 아닐 거야. 그 사람이 월급 500만 원 받으면 부자축에 낄 수 있어. 서연이는 달콤하게 웃으면서 휴대폰을 쳐다봤어. 위챗에는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집에서 먹을 거라도 사. 생활비는 내가 이미 냈으니까. 모자라면 말해줘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500만 원. 서연아, 화장품 사기에도 부족하잖아 라고 말했어. 서연이는 진지하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쓸 때가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쓸 때가 있어? 닭 쫓던 개. 속옷가게 소동. 과연 남자가 여자 속옷가게에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 그때 내 심정은 정말 복잡 미묘했어. 서연이가 정말 진지하게 속옷을 고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속옷 이야기가 나오자 나도 모르게 서연이의 짧은 치마 쪽으로 시선이 갔어. 여자는 그런 시선을 엄청 예민하게 알아채거든. 결국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 서연이의 눈빛이 갑자기 엄청 위험해졌어. 예뻐, 여보. 나는 헛기침을 하면서 서연이는 뭘 입어도 예뻐라고 둘러댔어. 그러자 서연이는 얼굴을 붉히면서 두고 봐라고 말했어. 그리고는 여러 벌의 속옷을 골랐는데 전부 얌전한 스타일이었어.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야한 스타일은 아니었지. 대부분 귀여운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어. 하지만 서연이 몸매에는 귀여운 스타일도 섹시하게 보일 것 같았어. 계산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내 돈으로 계산하려고 했어. 서연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지만 내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하다는 걸 알아챘어. 그녀는 내가 속옷 가게에서 자기를 훔쳐봤다는 걸 확신하게 됐지. 서연이는 어이없어 하면서 가게를 나섰어. 서연이의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걸 보고 속으로는 쟤도 그렇게 대담한 애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지. 갑자기 나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조용히 서연아. 만약 내가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면 입어줄 수 있어? 라고 물었어. 그러자 서연이는 고개를 돌려 갸우뚱한 표정으로 여보,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어.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 온몸이 삶은 새우처럼 빨개졌지. 내가 보고 싶어 하면 서연이가 입어줄 수 있냐고. 아까 산 귀여운 속옷들 말이야. 서연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붉어졌어.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야한 부탁을 할 수가 있지. 부끄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 남자친구나 남편이 그런 부탁을 해오면 자랑스럽지 않을 여자는 없으니까. 서연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나는 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그냥 농담이었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어. 그러자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 저 나쁜 놈 왜 자꾸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말을 하고 그래. 사실 보고 싶어 하면 서연이가 입어줄 수도 있는데. 서연이는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터질 것 같았어. 비록 서연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나는 전부 들었어. 쑥스러워하는 서연이의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지. 학교 퀸카가 저렇게 순종적일 줄이야? 내가 계속 얼굴만 붉히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서연이는 어색함을 무릅쓰고 화제를 전환했어. 우리 버블티 사러 갈까? 버블티 안 마신 지 오래된 것 같아. 사실 집에서는 그녀가 당 함량이 높은 쓰레기 음료를 마시지 못하게 했어. 그녀는 일찍부터 몸매 관리를 시작했고 피부까지 소중하게 가꿨지. 훗날 자신의 그분이 나타날 나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막상 그분을 만나고 보니 자기는 여전히 예전처럼 그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그의 품에 안기는 걸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지. 나는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았어. 우연히 대화가 민망한 주제로 흘러갔기 때문에 나는 재빨리 화제를 버블티로 돌렸어. 어쨌든 계속 속옷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부끄럽잖아. 우리는 블랙 레몬티 한 잔을 샀는데 역시나 서연이가 골랐어. 하지만 블랙 레몬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었어. 서연이는 대체 어디서 내 식성을 알아낸 걸까? 마치 오랫동안 나를 알아왔던 사람 같았어. 복잡한 의문을 안고 블랙 레몬티를 한 모금 마셨는데 왠지 오늘은 유난히 더 맛있는 것 같았어.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컵을 내려다보면서 오늘따라 버블티가 왜 이렇게 맛있지? 라고 말했어. 서연이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다시 붉어지면서 눈빛이 촉촉해졌어. 나는 멍해졌어. 잠깐만, 이거 서연이가 마셨던 컵이잖아. 버블티를 주문할 때 나는 내 건 주문하지 않고 서연이 것만 주문했어. 당연히 서연이가 빨대를 꽂아서 먼저 한 모금 마셨겠지? 그렇다면 이거 완전 간접 키스잖아. 나는 혀를 찼어. 서연이 얼굴이 더 빨개졌지? 변태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왠지 전보다 더 달콤한 것 같아. 그 말을 내뱉자마자 나는 내 뺨을 때리고 싶었어. 너무 변태 같은 발언이었거든. 하지만 서연이는 내 귓가에 뎌보, 내 침이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역시 변태구나, 라고 속삭였어. 아마 변태만 침이 달다고 생각하겠지? 그때 나는 서연이의 침이 무슨 맛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문제는 내가 방금 한 말들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야. 달콤하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거든. 나는 웃으면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 나는 어엿한 성인이고 늠름한 남자인데 학교 퀸카한테 매일 유혹당하고 있다니. 말도 안 돼. 나도 서연이를 유혹해야 해. 서연이는 입술을 삐쭉 내밀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웠어. 하지만 내가 미지근한 물로 개구리를 삶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건 눈치채지 못했지. 빨리 온도를 높여도 괜찮을 텐데. 그 후 우리는 손을 잡고 자취방으로 돌아갔어. 서연이는 여전히 먼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 밤에 서연이와 같이 있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오늘 밤에도 서연이는 잠을 자지 않고 붉어진 얼굴로 옆으로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촉촉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나는 불안감을 느꼈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나를 왜 쳐다보는 거야? 여보, 잠이 안 와. 이 여자, 설마 내가 홍차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는 걸 잊은 건 아니겠지? 그녀는 홍차를 마시면 매우 예민해지거든. 보통 밤에 잠이 오는 시간은 이미 지났고 지금은 새벽 2시 30분이야. 너무 조용해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 나는 먼저 화제를 꺼냈어. 나랑 결혼한 거 가족들은 알아?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나는 가족 없어.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어 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듣자 나는 의아해하면서 그럼 왜 학교 익명 게시판에서는 내가 엄청 부유한 집안 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 나는 서연이가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왜 그녀는 나를 그렇게 잘 아는 걸까? 반면에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데. 서연이는 조용히 내 이불을 들추고 손을 집어넣으면서 오빠, 손이 너무 따뜻하다라고 말했어. 나는 이제 알았어. 아마 서연이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서연이 정도면 분명히 결혼을 반대할 거야. 비록 서연이가 나한테 뭘 보고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서연이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진심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으니까. 그녀의 모든 행동, 작은 부분 하나하나, 심지어 말투까지 나는 전부 느낄 수 있었어. 나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은 맑은 눈처럼 투명했어. 나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서연이의 눈빛에 숨이 멎는 듯했어. 이유. 구원. 내가 은하계나 세계를 구했나? 나는 내가 문제인지 백서연이 문제인지 깊이 생각에 잠겼어. 백서연은 편안하게 입을 가리며 웃으며 오빠는 맨날 나 부끄럽게만 하잖아. 이제 부끄러운 게 뭔지 알겠어 라고 말했어. 그녀가 내게 다가오자 그녀가 내뱉는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백서연도 내가 늘 이성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현재 상황은 이성과 감정 사이의 싸움에서 비롯된 결과였고 그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내 감정을 증폭시켜서 결국 내가 그녀를 완전히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었지.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지금 학교 익명 게시판에서는 90%가 내가 개구리 왕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라고 말했어. 백서연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현아랑 지현이도 내가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말했어. 세상에, 난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겠군. 나는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 하지만 백서연이 갑자기 한쪽을 가리키며 못 봐. 저기 봐 라고 말했어. 나는 고개를 돌렸는데 백서연이 내 볼에 뽀뽀를 해주는 게 느껴졌어. 나는 멍해졌어. 얼굴이 빨개졌고 백서연이 뽀뽀한 곳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 나는 조용히 만약 입술에 뽀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어. 백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오빠, 시작한 거야? 꼬시는 거 말이야? 나도 다 알아. 어차피 오빠는 엄친아이니까. 나한테는 이런 기술들이 너무 쉽지 라고 말했어. 나는 백서연이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도도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사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미녀니까.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백서연은 엄청 위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 나는 백서연이 진정한 고수라는 걸 깨달았지. 백서연은 콧방귀를 끼며 차가운 어조로 목소리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달콤했지만 오빠, 맨날 달콤한 말만 하고 내 마음만 훔치려고 하지? 미안하지만 안 통해 라고 말했어. 나는 움찔하며 다시 주눅이 들었어. 백서연은 그런 나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가렸어. 역시 쟤는 여전하다니까? 사과는 엄청 빠르지만 절대 안 변해. 뜻밖의 상황에 백서연이 웃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백서연은 다정하게 내 팔짱을 끼며 앞으로는 다른 여자 꼬시지 마. 나한테만 그렇게 해야 해더라고 어리광을 부렸어. 나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어.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났어. 뭐든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백서연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학교에 갔어. 금요일이라 오전 수업만 들었지만 오후에는 머리가 조금 아팠어. 한여름이라 더위를 먹은 것 같아서 잠깐 잠들었는데 웬걸 잠이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된 거야. 백서연이 전화해서 나를 깨웠어. 잠에서 깨어나자 머리가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이 아팠고 머릿속에 엄청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 마치 아주 긴 꿈을 꾼 것 같았지? 심지어 푸른 행성 꿈도 꿨어. 꿈속의 일들은 너무 복잡하고 뒤죽박죽이어서 깨어나서도 여전히 머리가 아팠어. 오빠, 괜찮아.
백서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 그녀는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았지? 괜찮아. 더위를 먹었나 봐. 잠시 잠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비록 귀에서 윙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10분 후 백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취방에 돌아왔어. 여보, 정말 괜찮아. 지금 내 안색은 창백했고 피곤해 보였어. 괜찮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 백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아마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하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자 백서연은 더 캐묻지 않고 저녁을 준비했어. 식탁 위에 놓인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왠지 이 모든 걸 겪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 백서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 아내였던 것 같았지? 이 익숙한 느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푸른 행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어. 그 행성의 노래들과 이야기들, 심지어 몇 가지 암호화된 코드들까지. 아내로서의 백서연은 당연히 내가 불안하다는 걸 알아챘겠지. 하지만 그녀는 방해하지 않았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듯이 직감적으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자산이라는 걸 알았어. 몇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나는 한숨을 쉬었어. 이 일은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위험한 일이야. 내가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오자 백서연은 물 한 잔을 가져와서 이제 좀 괜찮아? 라고 물었어. 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 서연이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백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못 받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느라 너무 힘들잖아.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해 라고 말했어. 나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칭찬하는 거야? 그럼 뽀뽀해줘 라고 말했어. 백서연은 물음표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멍해졌어. 나도 멍해졌지? 방금 한 말은 오늘 오후 꿈에서 나온 말이었어. 내가 왜 그걸 그대로 말해버렸을까? 나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백서연은 얼굴이 엄청 빠른 속도로 빨개지더니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만약 내가 뽀뽀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어.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지만 백서연의 수줍어하는 모습에 머릿속에 있던 온갖 망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평소에는 얌전했던 내가 먼저 백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내 무릎 위에 앉혔어. 비록 백서연은 내게 익숙했지만 내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자 깜짝 놀랐어. 설마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내 무릎에 앉은 백서연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지? 내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신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 백서연은 내 목을 감싸 안고 부드럽게 오빠, 뭔가 깨달은 게 있어? 라고 물었어. 나는 백서연을 바라보며 감동했어. 백서연은 내